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개별화 교육계획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P에 대한 개념인데요. 개별화 교육계획에 대해서 특수교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항상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건데 기존에 또 이제 우리 개별화 교육계획을 이용시설이나 안 그러면 주간보호센터 평생교육에서는 이 IP의 내용을 다르게 좀 변형을 해가지고 ITP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 안 그러면 IELP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별화 평생교육계획, 개별화 전환교육계획. 안 그러면 그대로 IP라 해가지고 그대로 주간보호시설이나 안 그러면 생활시설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학교하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화 교육은 말 그대로 그 개별에 맞는 교육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줄 내용은 이 개별화 교육이 현재 특수학급이나 안 그러면 특수학교, 안 그러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는 이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점을 한번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걸 참고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 부모님들은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 아이 개별화 교육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계열에 일하고 계신 분들은 학교에서는 저렇게 하고 저런 내용이 포함되니까 우리는 저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약간 변형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개별화 교육 계획의 정의, 그리고 법적인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개별화 교육, 이전에도 이제 우리가 특수교육진흥법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도 이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개별화 교육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와 법적 근거 들어가 볼게요. 자, 개별화 교육 계획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교육 계획을 짤 때요, 우리가 일반 교육이라는 특수교육이 아닌 일반 교육에서는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는 걸 짜지는 않습니다. 이제 학교 운영을 통해서 개별적인 성적이나 관리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특수교육에서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개별화 교육 계획을 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별화 교육 계획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일까? 우리가 특수교육이라고 할 때, 특수교육의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개별화 교육 계획을 짤 수 있는 능력, 특수교사는 이걸 전문적으로 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중재나 개별에 맞는 행동중재,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도 잘하고 이런 지도를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특수교사의 전문성이거든요. 그러면 행동중재와 더불어서 이런 교육을 정확하게 잘 짤 수 있는 거, 서류로 되어 있지만은 개별화 교육계획이 잘 짜게 된다면은 1년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짜여지는 개별화 교육계획이 아니라 실제 아이한테 맞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양식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별화 교육 계획은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특별히 고안된 교육이라는 겁니다. 교육 과정이 있겠죠. 자, 특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교육 과정이 있으면요, 기본 교육 과정이 있고 일반 교육 과정에서 약간 응용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특수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과정하고 특수교육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교육 과정하고 관련 서비스로 이루어집니다. 8가지 관련 서비스가 있어요. 제가 이제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릴 때 이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고안된 교육 과정과 관련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서라는 겁니다. 이 계획서에서 이 아이한테는 어떠한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러한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개별화 교육 과정 협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서라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해가지고, 치료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다른 지원들이 있습니다. 이 지원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이 개별화 교육 계획 안에 다 포함이 돼가지고 이러한 교육적인 우리가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특수교육 대상자로서의 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방향 있잖아요. 목표, 내용, 방법 제시하는 계획서입니다. 이 내용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교육은 그냥 진행도 해도 되지만요. 우리는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1학년, 2학년, 뭐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중학교 1, 2, 3학년 각각의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그 학년에 맞는 목표도 있겠지만요. 이런 개별화 교육에 따라서 개별적인 목표가 또 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수교육 대상자는 어떠한 이 개별에 맞는 목표를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기본 교육 과정을 이용해서 해볼까? 안 그러면은 조금은 다른 교육 과정을 이렇게 접목을 해서 한번 해봐야 될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원활한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구적인 면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적인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이 개별화 교육 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이런 목표와 이런 내용과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면을 하면 좋은 거는요. 내 혼자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진행할 거라는 걸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교육을 할 때 저거는 이런 목표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구나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공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에 교육 성취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평가 계획서도 돼요. 우리가 학업 성취도 평가 같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일반 교육에서 하는 그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는요. 그런 이제 전체적인 점수, 학교에 대한 평가와 점수 이런 걸 낼 때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점수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그 기준에 따른 평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 전체 점수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그럼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계획에 따라서 평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별화 교육 계획은요. 하나의 평가 계획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하고 보호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주요 문서입니다. 이 개별화 교육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요. 선생님이 작성하고 나서 개별화 교육 협의회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교육은 이건 것 같아요. 서비스는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이 이걸 파악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할 때 아이한테 맞게 제대로 된 교육을 주는 게 이게 하나의 어찌 보면은 나는 이런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권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 개별화 교육 계획이 짜여지면은 하나의 이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별화 교육 지원팀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3월이나 이제 그 하반기에도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게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개별화 교육 계획 협의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학기 시작할 때, 2학기 시작할 때 그 한 달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 따라서 이 계획의 실행에 대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책무성을 강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거는요. 개별화 교육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보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평가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행할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책무성을 강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조에 보면 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개별화 교육이나 통합교육, 특수교육 대상자 해가지고 각 용어에 대해서 정의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정확하게 우리가 개별화 교육이라는 거 이후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개별화 교육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개별화 교육이란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아까 의미에서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왜 이제 장애 유형하고 특성이라 했으면은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복지카드가 있는 장애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 유형이든 그 개별 유형과 그리고 그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따로 해주는 걸
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아이들이 우리가 기준점을 정하면 어느 정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이게 따라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각각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거기에서는 이 유형과 특성을 적합하게 해서 전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별화 교육 계획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별화 교육 계획은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 이제 교육 방법으로 해버리면은 이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수준에 맞지 않다든지, 안 그러면은 달성할 수 없는 어떠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한테도 이 아이한테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면요, 그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부분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기준에 따라가는 게 최종 목표이긴 한데요. 지금 내가 보이는 발단은 이 정도인데, 그래도 지금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은 개별화 교육 계획을 적절하게 잘 짠다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평가할 때 이 정도 우리가 올해 목표로 한 만큼 달성을 했다, 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발달하는 가운데 이제 개개인의 능력도 충분히 더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의에 나온 내용입니다. 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이제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게 목표가 기존에 있는 이제 책에 있는 목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책에 있는 이 과정에 대한 목표가 그대로 올 수도 있는데요. 이 개별에 맞는 각 과목별로 목표를 다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고 어떠한 내용으로 해야 될지를 딱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서비스 8가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포함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관련 서비스에서는 통합적인 지원도 있고요. 정보기기 접근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인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아이들 실무원도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개별화 교육 계획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포함된 개별화 교육 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적 요구가 뭔지 이걸 잘 파악해서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에 맞는 교육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수립하고 운영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보면요, 아까는 이제 2조 같은 경우는 정의입니다. 이게 개별화 교육 계획이 뭘 뜻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개별화 교육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지가 이 22조 법적 조항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적 조항에 따라서 지금 다 운영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개별화 교육 계획은 이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내용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행규칙에는 또 어떻게 있느냐. 자, 저와 관련된 우리가 법이 있으면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큰 테두리, 우리가 일단 법에서 만들어 놓고 나면요, 이걸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도 뒤에서 이제 한 개씩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수립 운영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개별화 교육 계획이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계획은 우리 아이들이 배치가 되면은 이제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특수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반에 선생님이 담임이 되는데요. 이제 학급 일반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합반이라고 하는 이제 비장애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특수학급이라고 해서 이제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 특수교사가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별화 교육계획은요, 특수교사가 우선은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고 나서 통합반이나 치료사 그리고 관리자분이나 부모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동의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개별화 교육이라는 것을 계획하게 되는 거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육을 하다가 안 그러면은 사전에 학기 이전이 될 수도 있고 다음 학기에 진급할 때가 될 수도 있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아이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조금 지금 학습을 지금 현재로서 달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어서 조금은 교육적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꼭 이제 부모님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의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은 이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장애인과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이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사 선생님하고 특수교사가 나와서 진단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단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되고 나면요. 이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이 센터에서 이제 우리가 평가했던 항목이 올라가고 부모님 소견이나 학급 담임의 소견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련된 사람들의 소견을 이제 모으고 나서 거기에는 이제 복지카드도 감안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해도 되겠느냐, 평가 점수는 이렇게 나왔다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의결을 해가지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했죠. 특수학교에 배치될 수도 있고요. 특수학급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만 다니는 학교를 말하고요. 특수학급은 일반 학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수학교에서도 우리가 배치는 뭐가 있냐면요. 일반 학급에만 있는 그냥 일반 학급 배치가 있고요. 특수학급에서도 조금 교육을 해야 되는 특수학급 배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배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배치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3월이 되겠죠, 보통. 그리고 2학기는 뭐 8월 말이나 9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한해서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은 교육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학기가 끝나고 그리고 전체 이제 안 그러면 학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개별화 교육 계획의 평가하고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나왔던 부분들 있잖아요. 법에서 우리가 개별화 교육계획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절차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나온 것이 있었고 시행규칙으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 개씩 보면서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별화 교육지원팀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내용을 보시면요. 자,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 매 학년입니다.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월에 이렇게 될 거예요. 개별화 교육 계획은 2번 작성합니다. 그런데 개별화 교육 지원팀은 일단은 매 학년의 시작일로 2주 이내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2학기 때도 할 수는 있습니다. 요거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매 학년이라는 겁니다. 그럼 3월에 2주 이내에 우리가 보통 이제 3월에 학기하면은 3월 1일이 지나오는 3월 2일이나 이렇게 되겠죠. 3월 2일이나 거기 빨간 날이라면은 3월 3일, 3월 4일 정도라고 뭐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2주 이내에 우리가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개별화 지원팀은요, 학교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육교원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제 학생이 통합반하고 이제 특수학급이 있으면요, 특수학급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통합교육을 위해서 통합반에, 원래 원적은 통합반입니다. 특수학급은 보조를 해주는 곳이지 원적은 통합반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 교육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진로 및 직업 담당 교원들이 참석하기도 하고요. 보통 중학교 때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진로 직업 교육 담당 교원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단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도 이렇게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무원 선생님이나 안 그러면 여기서도요. 꼭 이것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한테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 다른 부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이렇게 해서 그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2주 이내에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주 이내에 그렇게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하도록 된다고 했죠. 그러고 나면은 거기에서 이제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도 받고 안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통합반에서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그 특수학급에서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공유가 되고 어느 정도의 내용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수교사가 이런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2주 이내에 그런 팀이 결성이 됐고요. 그런데 우리가 개별화 교육 그 계획은요, 30일 이내에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3월이라면 3월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별화 교육이 3월이 지났는데도 작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뭐 전학을 오거나 이런 뭐 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이거는 법적으로 이제 옳지 못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달 이내에 이런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모든 분들한테 뭐 회의를 통해서 알려주든, 안 그러면 서면으로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라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에 대한 결제 아닌 동의 같은 부분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타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별화 교육계획은요, 그 해 짜면 그 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계획이 학년마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이관을 해줘야 되고요. 근데 학기가 시작되니까 그때는 또 한 달 안에 이걸 참고해서 그대로 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의 내용하고 올해 내용을 첨부해서 같이 놔두면 되고요. 근데 특수교육 대상자가 전학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14일 이내에 그 전학 가는 학교에다가 이 개별화 교육계획을 송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개별화 교육계획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냐? 개별화 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이건 포함이 되겠죠. 특수교육 대상자를 어떤 특수교육 대상자인지 알고 나서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꼭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현재 학습 수행 수준을 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그리고 평가 계획이 이렇게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양식은요, 지금은 이제 나이스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틀이 있는 양식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학교마다 이렇게 양식을 조금은 다르게 했어요. 다르게 하더라도 이 요소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 요소 안에서 틀은 달라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요소들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별화 교육이라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산재하기보다는 하나의 틀이 있을 때 이 요소가 들어간 틀에서 그 환경에 맞게 나머지는 변경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뭐 하나의 틀을 너무 만들어버리면은 이걸 다양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별화 교육계획은 나이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창의적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내용이 있다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수교육 대상자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기타 필요한 사항들 많이 있을 겁니다. 뭐 행동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진로 직업과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긴 하는데 이것도 뭐 기타적으로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교육은 교원이라고 하면 특수교사입니다. 특수교사는 일단은 통합반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겠지만은 이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는 주 담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 운영하는 전반적인 업무, 개별화 교육 지원 팀을 구성하는 것도 이제 특수교사가 주 담당해서 하고 있어요. 개별화 교육 계획도 작성하고요. 그리고 통합반하고 어떻게 시간 조율해가지고 통합적인 지원은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개별화 교육을 짜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자, 개별화 교육 지원팀이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교사가 이렇게 작성하고 나서 팀에다가 이렇게 이제 다 동의를 구하고 나면요. 이제 개별화 교육 계획은 학교장의 결재를 이제 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계획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지원 내용이 이제 시작일, 종료일까지 이제 실행을 하면 됩니다. 보통 단위는 이제 한 1년의 큰 단위는 잡아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협의 같은 경우에는 1학기, 2학기 계획서는 2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는 3월에 전체적인 일정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나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해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요, 2학기 시작 한 달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한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 이건 나와 있는 부분이었죠.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실제로 개별화 교육에 담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왜 창의적인 방법이라 했냐면요, 이런 다양한 교육 방법이 적용이 되려면은 이런 창의적인 양식에 의해서 이걸
넣을 수 있도록 한다면은 다음에 이 개별화 교육계획은요, 다음 사람이 이 개별화 교육계획을 봤을 때 이런 목표로 진행을 했고 이런 방법을 썼구나라는 부분을 알게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다음에 이 아이한테 맞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계획은요, 그 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도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가 및 결과 통보는 매 학기마다 해야 됩니다. 매 학기마다, 학년의 학기마다예요.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결과는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매 학기가 끝날 때 이렇게 아마 가정으로 통보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개별화 교육계획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지금 이제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개별화 교육계획은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행동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우리가 교과 과정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부분도 다루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은 제가 볼 땐 체계적이고 이제 잘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보완이 돼가지고 정말 이 아이에 맞는 교육계획 하나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